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돼서 여러분들 편안히 잘 쉬고 계시죠? 오늘 교회 가신 분들은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리고 교우들도 만나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주 요즘에 들로 산으로 나가기 좋은 아주 계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그리 춥지도 않고 또 들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 황금물결 이루는 벼 지금 추수도 시작한 데도 있던데요. 아주 볼만한 아주 상쾌한 들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좀 나시면 한번 들로 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건강을 위해서 한번 가보시지요. 예. 요즘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죠. 뭐 이북에서 그냥 포를 갖다가 170여를 그냥 뻥뻥뻥뻥뻥뻥 맞서 그냥 쏴서 했다. 정부에서는 또 개인 15명, 기관 16개 독자 제재 발표를 했고요. 자꾸 이북에 저렇게 불장난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 만성돼서 그냥 그래도 뭐 별일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쟤네들 이북 사람들 공산당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전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에서 아마 또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에 붙이겠지요. 이준석이 보면요, 제가 요즘에 그 젊은 애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야무집니다. 야무딱져요. 근데 이준석이 보면요, 잘못 사회를 배웠어요. 가정교육도 잘못 배운 것 같고요. 학교 교육도 잘못 배운 거구나. 무엇을 배는지 몰라요. 어떻게 역선택해가지고 나경원 대표가 당내선 1위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강력히 주장한 게 왜 국민 여론조사를 하느냐. 당대표를 뽑는 거 아니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당대표를 뽑는 거니까 당원들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국민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그냥 예상외로 그냥 됐잖아요. 돼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냥 맨날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그냥 홍준표 유승민이만 지져나리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차에 빨리 타라, 차가 출발한다, 한다, 무슨 비단 주머니 여섯에서 세 개가 있다, 들어오면 도와준다, 한다. 또 해서 들어와가지고 경선에서 솔직히 막 씹고 그러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결정됐잖아요. 또 씹어. 윤석열 대통령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씹고 내부 총질만 안 했으면 지난번 같이 0.73% 당선되는 게 아니고 24만 7천 표 당선되는 게 아니고 몇백만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준석이 때문에 사람이 다 등 돌렸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천만 다행이었죠. 대통령 당선돼서 취임했는데도 그냥 무슨 윤회관하고 맨날 씹어요. 난 저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젊은이들이 전부 다 이준석이 같으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 정치권에서 뽑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자기주의고 그리고 국민을 생각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준석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위원회 나오는 게 많이 떨어질 겁니다. 떨어져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 앞불이 머리에서 나야지 왜 엉덩이에서 납니까? 거꾸로 나잖아요. 그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어요. 이준석을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젊은이가 당대표는 다시는 나와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가 이번에 경찰에 조사해가지고 성상납 사건 그러는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 기소에 붙이지 못하고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로 다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기소에 붙이겠죠.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조사할 건 다 조사하고 뭐 성상납했던 그 여성 그다음에 여성을 태운 그 기사 그리고 장땡땡이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 모든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기소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하튼지 이준석이 젊은 사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또 나이 드시고 경륜 많은 사람들을 존경할 줄 모르고 저 잘났다고 큰소리치고 그저 그냥 당대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흔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정치계에서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날뛰면요 좀 제재를 하세요. 너무 날뛰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말고 다소곳이 좀 더 사회와의 인생을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날뛰다가 보면 결국은 지가 하는 지 행위에 지가 총 맞습니다. 지가. 하여튼 이준석이 문제는 이제 사라져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제 소환해서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형 받아가지고 국립호텔 들어가면은 몇 년 살아야 될지 모르죠. 역사에 아마 큰 잘못된 사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남을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서요, 국민의힘 그 당대표로 지지율이 1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경원이. 지난번 대표 선거 때도 저는 그 나경원 대표를 지지했습니다만, 나경원 그 대표가 그래도 사람이 경륜도 많고 실력도 있고 또 다부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로 나경원 대표가 아주 적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당대표 지지율 1위입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직을 내정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수락을 한다니까 장관직이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 위원장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말만 그 명예만 부위원장이지 뭐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이 14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을 맡게 되면서 사실상 당권 도전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인선을 차기 전당대회를 앞둔 교통정리로 보는 만큼 여권의 당권 경쟁이 보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선의 나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8월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선 나 전 의원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비윤의 인사로 꼽히지만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7주 연속 1등은 나 본인이라고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 여론조사는 참 많은 함정이 있으니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나 전 의원의 행보를 주시해왔다. 하지만 나 전 의원이 장관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사실상 당권 도전을 접었다는 생각이 나온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더라도 윤 대통령의 의중, 윤심과 멀어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했다. 한편에선 이번 인사를 당권주자 교통정리로 보는 시각도 짙다. 보수층에서 선호도가 높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친윤계 당권주자와 표가 나눌 것이라는 우려에 장관직을 권유했다는 분석이다. 나 전 의원이 괜찮은데,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차기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이 잇따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원표가 갈리면 친윤계 당권주자의 당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나 전 의원은 실리를 챙긴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지금 여론조사는요, 역선택하는 겁니다. 민주당에 여론조사를 찍에 민주당에 속해 있는 사람네들은 전부 유승민을 찍는 거예요.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고, 싸움질하려고. 그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죠. 이전 투구에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그 반사 이익으로 민주당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 겁니다. 예. 여권에서는 나 전 의원 표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친윤계 당권 주자로는 김기현, 윤상현, 권성동 의원이 거론된다. 내각에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통일교통부 장관 차출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비윤계에선 유 전 의원과 더불어 조경태 의원의 출마가 점쳐진다. 여론 지지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 되면 참 잘 끌어나갈 것 같은데요. 나경원 대표가 빠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친박이라든가 보수계에 강력한 힘을 얻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또 장관 자리 갔다가 또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지금 김기현 전에 원내대표했던 김기현이, 김기현이도 이준석계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두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수계에서 김기현 씨를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판단해서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합당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인데 큰 역할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도 지난번에 또 이준석이를 갖다가 뭐 끌어안아야 된다, 뭔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엔 당 지지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가지고 당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지 않겠냐,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뭐 사선이고 용산이죠. 권영세는 친윤계는 되는데 워낙 이 권영세 의원이 양반입니다. 지금 오히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정진석 그 위원장이 아주 요즘에 강하게 야권을 몰아붙이고 아주 앞장서는데 정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당대표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의원 제주도 도지사였었죠. 근데 원희룡 의원도 상당히 당차고 지금 친윤계로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그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의 큰 지지도를 받지는 못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빠졌는데 권성동 의원도 뭐 윤 대통령하고 친구다 그러면 그거 하는데 지난번에 너무 뒷북치는 일이 많고 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상당히 그 윤리위원회도 회부되고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의 그 미추홀구에 있는 그 윤상현 의원은 큰 지지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 뭐 소송 문제도 걸려서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또 뭐 상임위원회에서 말한 거에 대해서 뭐 잘못해서 사고도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한참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1위였었는데 나경원이 장관의 자리로 가서 못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정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상되지 않을까. 물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당대표 또 나간다 하는 것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은심은 어디에 가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심의 작용되지 않겠어요. 전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이 원희룡 의원, 권영세 의원 이렇게 세 분 중에서 좀 당대표로 가는데 앞장서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단일화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선택하는 만약 여론조사를 안 하면 모를까 당내 당원 투표만 하면 모를까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유승민이가 예상위로 부가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 투표권들의 표가 갈리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여기에 없는 정진석이나 나경원 의원을 당대표가 되는 것이 미래의 당을 끌고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하는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지 오늘 요즘엔 뉴스 보도되는 것도 상당히 참 많은데요.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저희 그 방송을 보시고 나서 시간 되시면 건강을 위해서 좀 산책을 하신다든가 뭐 얕은 산에 등산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을을 한번 익어가는 가을을 한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유광TV의 권유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